이번엔 여러분 로또 많이 사십니까? 저는 가끔 삽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박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나는 정말 이 세상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임광미 기자. 네. 바로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또 보도가 됐죠. 네, 판결이 났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이번에 있던 건 아니고 작년 여름에 보도됐던 기억나시죠? 경남 양산의 시청에 앞에서 70대 할머니, 그러니까 사실상 80살에 가까운 79살이었는데 할머니가 1인 시위를 했어요. 좀 낯선 일이죠. 피켓 시위를 나섰는데 그때 그때 화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폐륜 아들, 자기 아들 지금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만 이름까지 실명으로 내놓아가지고 사회에 고발한다. 이런 내용인데, 50대의 아들이 40억대의 로또에 당첨이 됐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집을 찾아갔더니 문전박대하고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고발을 했다. 그래서 이런 폐륜 아들을 처벌을 해달라 하는 1인 시위를 했었죠. 예, 어쨌든 법원 판결 얘기는 조금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당시에 지금 취재진들이 할머니를 취재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네. 할머니가 피켓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시 취재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민자가 나 아무 짓도 안 해주고, 아직 부에 나서 10개장 사서 땄어. 땄는데, 나를 지금 안 들어보내줘요. 지금 반이 있는서, 아저씨도 반이 있어도 안 들어보내주고. 복권이 생기고 나서 그러더래. 잘했는데. 잘하고, 지가 울고, 나 엄마한테 고생할 때 다리 팔뚝 물리고, 울고 그란스로 얼마인데 내 평생 얼마 살피고, 고등학교, 돈이 어디 생겼어. 강북이래나, 나 이런 소리 했어. 복권 됐다 소리도 안 해요. 전화 딱 받고 안 받고, 가시나 전화 딱 받고, 제가, 손자가 전화 딱 바꿨고요. 하기가 어디 안 하고. 잠시 할머니 말씀 들으면은 그렇죠. 아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저 할머니 말만 들으면 아주 정말 아들이 폐륜 아들이죠. 40억이나 당첨이 됐고 세금 다 떼도 27억인데. 그런데 또 아들 말을 들어보면은 또 정황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 주장을 그대로 들어보면은요. 당첨이 돼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경남 양산에서 집까지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려고 그랬는데 여동생들 둘이 있어요. 그 여동생들 둘이 당첨금 좀 나눠달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여동생들하고 매제가 강제로 이 집에 진입을 시도해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숨었는데 어머니가 양산시청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동생들이 오빠를 협박을 했다. 그래서 오빠는 로또 1등에 당첨된 뒤에 여동생들 몰래 이사를 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동생들이 이렇게 또 협박을 했다고 해요. 오빠의 자제가 있는데 오빠의 딸이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남편 될 사람한테 알릴 거야. 그러니 당장 돈을 내놔.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원이 아들이 아닌 여동생 또 매제에게 유죄를 선고한 거죠? 그렇죠. 저런 협박도 있고 이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간 거죠. 주거 침입의 문제도 있고요. 주거 침입. 또 그렇죠. 뭐가 있어요? 협박이 있었던 거고. 공동 협박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여동생하고 매제한테 유죄를 선고했는데 여동생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제는 지금 실형을 받은 거죠.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차액이 있었던 건 뭐냐면 매제가 이 전체적으로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는 그것들을 좀 주도를 했고 그리고 매제가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면 매제한테는 법정 구속, 그다음에 여동생들한테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건데 방금 전에 이제 임광규 선임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들의 주장, 그 주장은 이번 판결문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제가 사실 저 사건의 판결문을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 판결문 사실관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사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준길 의원이 아닙니다. 예, 정준길 대변인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의 원내수석 대변인 정영기 대변인이 브리핑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성화를 위해서는 결자 해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 취임 후 최단시간 시정연설 등의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읍소하러 간다라고 사전 홍보를 요란하게 하면서 제1야당을 빼놓고 3당이 기습적으로 추경 심사를 합의한 것은 처음부터 협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오후에 예결위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약속해 놓고 뒤통수를 때린 격입니다. 희정연설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면서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인 일자리론을 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 없는 대책이었습니다. 또한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이미 편성돼 있음에도 집행도 안 해보고 추경 편성부터 하자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정책의 폐해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네, 저희가 복권으로 한 가정이 무너졌다 이 얘기 전해드리는 도중에 정영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30분 동안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제1야당은 그 연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또 언론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브리핑을 여러분께 라이브로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요.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자 해지라는 점,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는 복권 이야기 간단히 정리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마지막 부분 살짝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면 일단 본격에 당첨돼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집도 마련을 해뒀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러 여동생한테 갔는데 여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셔가는 걸 거부했다. 이유는 복권 당첨을 나눠달라. 그래서 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로또 당첨된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론 보도를 보면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 또 다 불행한 건 아니고 또 잘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1년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에드워즈와 그의 약혼녀는 파워볼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이 4,100만 달러, 우리 돈 480억 원이나 됐습니다. When I went up there and played that lottery, I was sincere when I asked God to help me because I was desperate. I felt just desperate in my soul, just desperation. 그 이후 방탕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페라리 등 최고급 승용차들과 개인 전용기, 호화주택 등 돈을 물쓰듯 하면서 1년 만에 절반을 날렸습니다. 결국 가진 돈을 탕진하고 부인과 이혼한 뒤 2년 전 외롭게 숨졌습니다. 미시간주에 사는 아만다 클레이트는 복권에 당첨돼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아만다는 자기 집에서 마약 과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02년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잭 위테커는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복권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당첨금만 3억 1,500만 달러,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et me see that ticket. And I looked at that ticket, and sure enough, we had the winner, and we were very excited. 하지만 엄청난 돈을 도난당했는가 하면 딸과 손녀딸이 숨지는 등 불행한 나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네, 예전 리포트입니다. 박병일 LA 특파원은 지금 들어와서 SBS 보도국에 정책사회부장 하고 있는데 예전 리포트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저런 리포트 한 적이 몇 차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 정도 되면 로또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미국 파워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액수가 크죠. 이게 만약에 그 주에 당첨이 안 되면은 2월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금액이 크고,
근데 글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로또가 당첨이 돼갖고 인생이 편하게 풀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 경제학자들이 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로또에 당첨됐던 3,500명을 지난 10년간 당첨됐던 3,5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54%가 5년 내에 파산을 했다라고 조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로또 당첨자 중에 65%가 15년 안에 파산 신청을 한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왠지 로또가 당첨이 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확천금을 딱 갑자기 손에 넣었을 때 사람들이 소비 생활이라든지 이런 패턴이 막 바뀌면서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을 좀 탓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미국 사례 전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그 할머니와 아들, 여동생들 문제 말고 이기성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로또 당첨됐다가 좀 안 좋게 된 사례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파산될 확률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고요. 가정 파탄뿐만 아니라 살해도 되고 감옥도 가고 또 자살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해봤는데 보시면은 첫 케이스는 이제 200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이제 2년 만에 돈을 다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목욕탕에서 목을 매 자살한 그런 케이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수배받다가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쓰고 다니다가 8개월 만에 돈을 다 쓰고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을 훔쳤다가 이제 구속된 상황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2010년 10억 당첨된 사람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10억 당첨되니까 동서가 돈을 좀 꿔달라 해서 돈을 꿔줬는데 서로 불화가 있어가지고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돈을 이제 이렇게 로또가 당첨되니까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부인이 그걸 가지고 또 말도 없이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서 폭행해서 또 구속된 건도 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로또의 저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로또 1등에 당첨된 게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래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로또 가끔씩 사서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면 괜히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로또 혹시 1등 당첨되면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야 이런 불행은 맛보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